원주에서 즐기는 세계의 맛. 신선한 식재료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스웨덴의 집밥 콜 푸딩, 그리고 인도의 커리와 태국의 팟타이,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등 다양한 아시아의 요리까지 원주에서 즐기는 세계의 맛 여행 떠나볼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맞선 상인들의 반격이 시작됐다. 춘천시 조운동 상권을 지켜온 상인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 비대면 판매에 도전했습니다. 구매를 부르는 동네 골목 상인들의 라이브 커머스 도전기, 파이어! 집콕 생활 중인 시청자들을 대신해 영동의 전호준 리포터가 강릉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으로 떠나봤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으로 즐기는 가을 여행. 집에서 떠나자, 야야야야.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라더니 확실히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맞아요. 출근하는데요. 꽤 쌀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문제가 내일 아침이 더 춥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번 주 내내 계속된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건강관리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네, 우리 네. 몸은요,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뚝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체온만 잘 유지해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반짝 추위가 찾아올 때는 목도리나 모자, 스카프를 이용해서 정상 체온을 유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뭐 생강, 계피, 뭐 단호박 이런 것들 드시면요. 네. 체온도 덩달아서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더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11월에 만든 첫 번째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네. 저에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도중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시간 동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면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삼행시는요. 뭡니까? 요즘 네. 가을 풍경을 즐기러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우리 네. 강원도 중에서도 가을의 풍경하면 여기 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아. 정동진으로 오늘 삼행시를 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분 선택해서 가족사진 촬영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이 삼행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월요일마다 분장실 라이브가 있는 시간이었죠. 네.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5시 20분 분장실에서 벌어지는 버라이어티한 이야기 생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요. 유튜브 검색창에 생방송 강원 365 분장실 라이브라고 타이핑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 또 다시 보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머리 위에 상당히 무거워요. 네. 이 지구본을 왜 이고 있는지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죠. 네. 그 분장실 라이브 다시 보기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분장실 라이브를 함께한 네. 이지은 리포터가 자리를 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벌써 11월이 됐네요. 네. 11월의 시작. 네, 강원 365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세계 여행을 다녀왔는데 네. 분장실에서 함께 세계 여행을 즐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 예. 용석 아나운서가 또 세계를 짊어지고 맞습니다. 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보이게끔 지금 방향을 딱 좀 조준하고 있는데 네. 그걸 잘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장실 라이브 오늘 이지은 리포터가 걸릴 줄 알았는데 제가 걸렸군요. 그러니까요. 자, 또 세계 음식을 말씀하셔서 제가 네. 세계를 진짜 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 음식, 뭐 세계 곳곳 여행 다니다 보면 그때 먹었던 음식들을 국내 들어와서 먹다 보면요. 그때 여행 갔던 추억도 떠오르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여행 가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럼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색적인 조리법과 다양한 식재료들로 맛은 물론 또 특별한 기분까지 선물해주는 게 바로 이 맛있는 음식들이죠. 그렇군요. 네. 세계 요리의 네. 세계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랜선 여행, 랜선 등반, 랜선 문화 즐기기까지
요리까지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비대면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맛 여행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들 꼭 맛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요즘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아쉬움을 조금 덜어내고자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외여행을 떠나지 않고도 원주에서 즐길 수 있는 세계 요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렛츠 고! 맛 찾아 분위기 찾아 떠나는 원주 속의 작은 세계 여행. 오늘 그 첫 번째 맛집으로 무실동의 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북유럽의 인테리어가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 여기에 오면 뭔가 이국적이면서도 특별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네, 스웨덴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북유럽 스타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궁금하긴 한데 스웨덴 음식을 제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어떤 걸 맛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요리라고 하는 다겐스는 콜푸딩이라고 해서 소 가른 고기하고 양배추하고 뭐 여러 가지 양념들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오븐에다 구워서 양파 소스하고 삶은 감자에 곁들여서 먹는 겁니다. 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걸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건강한 식문화와 까다로운 식재료 선택으로 유명한 스웨덴인들의 집밥이라고 해서 그 맛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이 일단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스웨덴 음식의 특징이라던가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신선한 재료 뭐 양념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완성되어 있는 그 고기와 어울리는 소스가 아무래도 가장 포인트가 되죠. 버터에다가 양파를 볶고 기름하고 해서 볶고 그다음에 뭐 밀가루하고 스톡하고 크림하고 넣고 이렇게 끓이는 겁니다. 들어가는 재료들로만 봐서는요 굉장히 풍미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맛이 또 더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웨덴 음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아니 비주얼이 굉장히 근사하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콜 푸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종류의 샐러드도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네. 오 너무 근사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샐러드들도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샐러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메인 음식에는 뭐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프로틴하고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이 정도의 어떤 밸런스 있는 식단을 맞춰놓고 샐러드는 아무래도 비타민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뭐 그런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는 식단으로서 스웨덴 사람들이 즐겨 이렇게 먹는 것 같습니다. 맛도 영양도 다 잡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기에는 이 고기가 저는 좀 이렇게 빵 같아 보이기도 하고 함박스테이크 같기도 한데 되게 부드럽네요. 뭔가 진짜 푸딩같이 탱글탱글한 느낌도 나죠? 와!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너무 맛있다 이거. 이 소스 때문인지 되게 달짝지근한 맛도 나면서 고기는 되게 담백하고 이 소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양파 향도 나면서 풍미를 확 살려주는데요. 맛있다. 식감은 딱 함박 스테이크인데 맛이 굉장히 이색적이더라고요. 고기가 부드럽다 보니까 그냥 꿀떡꿀떡꿀떡 막 넘어가요. 소스는 부드럽고 약간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일단 사람이 음식이라는 게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신세계를 접했습니다. 제대로 된 스웨덴의 집밥을 맛보고 싶다면 여기 어떠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무실동의 한 레스토랑인데요. 어둠이 내려앉은 가을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분위기에 잠시 취해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세계 요리를 맛보러 왔는데요. 일단 분위기 합격.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음식들을 만나게 될지 아주 마음이 두근두근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주문부터 해야겠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분위기가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 이국적인 느낌으로 해외여행 라운지 바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여행 온 기분이 제대로 납니다. 아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음식들을 만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그 아시아 각 나라의 그 대표 요리를 현지의 음식의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리고 그 각 나라의 그 자극적인 향신료 맛은 최소한으로 해서 한국 분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그 모든 나라의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한 곳입니다. 메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아니 메뉴판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맛있는 게 가득가득합니다. 아니 여러 나라 음식들이 다 있어가지고 사실 저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선택을 잘 못하겠거든요. 사장님이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세 나라의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태국의 대표적인 볶음면 그 파타이꿍이라는 음식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그 대표적인 볶음밥인데요. 이게 자랑이 그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볶음밥 2위에 선정된 요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인도 지방, 인도 케랄라 지방의 정통 커리 이 세 개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좋습니다. 아니 이 한 자리에 앉아서요. 저는 세 개국의 음식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주문과 동시에 빠르게 조리되는 태국 면 요리인 팟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통 볶음밥인 나시고랭과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인 인도 케랄라 커리까지. 이렇게 차려놓고 나니까 더 푸짐하네요. 맛있는 음식과 분위기 있는 칵테일까지 제가 오늘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죠? 드디어 해방! 일단 팟타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통한 새우와 쫀득한 쌀국수, 그리고 아삭한 숙주를 넣어 볶은 팟타이꿍은 피쉬 소스의 짠맛과 타마린드즙의 신맛, 그리고 단맛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맛있어요. 아니,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이 팟타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아삭한 숙주랑 그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러운 쌀국수랑 딱 씹히는 식감도 너무 좋고요. 약간 달달하면서도 짭짤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그 맛있는 맛이 한 번에 다 느껴져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없이 즐기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태국의 전통 면 요리를 즐겼다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로 가볼까요? 해산물이나 고기 등을 각종 야채와 함께 볶아 특유의 향신료로 맛을 낸 인도네시아 볶음밥 나시고랭입니다. 지은 씨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는 게 그만해서 너무 맛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용석 씨가 아까 맛 갑자기 보셨잖아요. 너무 변신을 맛있었어요. 했어요.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야채 볶음밥, 김치 볶음밥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아는 풍미도 맛이 있고. 더 무섭다고. 맞아요. 저도 저 맛을 알아서 네. 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저 볶음밥 같은 요리는 어딜 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이제 마지막 세계적으로 맛있는 인도의 요리입니다. 맛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런 건 커리죠. 카레 아닙니다. 커리. 커리. 또띠아에 싸서 먹으면 그쵸. 맛있다고 하니까요. 네, 원래 인도에선 난에다가 인도 이렇게 정 찍어서 난, 먹잖아요. 난. 그것과 커리는 비슷한 제가 느낌으로 한번 맛본 먹어봤어요.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넣어서 싸서 아 저렇게 싸니까 아, 또 네. 하나의 요리가 되네요. 저것도 다 넣으세요 한꺼번에. 저 커리 향이 진짜 좋았어요. 음미하고 있죠. 너무 많이 나온다. 와, 이거 맛있다. 약간 우리가 흔하게 먹는 카레보다는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더 많이 있는데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되게 맛있어요.
늘 먹던 집밥 대신 조금은 낯설지만 새로운 요리를 맛보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참 좋더라고요. 원 없이 먹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 못 간다고 많이 우울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우울함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외로 떠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현지 못지않게 맛있는 세계 요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맛볼게요. 오늘은 그냥 여행자야 나는. 또 드시는 거예요? 계속 드시는군요. 아니 보통 같았으면 우리 용석 씨가 저거 먹어보고 싶다 할 텐데 오늘은 사실 분장실 네. 라이브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렇게 배고프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있으되 여기 머리 위에 예. 지금 말 걸지 마세요. 좀 약간 지구의 그 공전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자전인가요? 자전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맛 요리 다 보셨잖아요. 다 맛보셨잖아요. 보고 왔죠. 예, 제가 예. 그래서 머리에 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분장실 라이브에서 제가 왜 머리 위에 지구본을 얹고 있었냐 다시 보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세 개의 맛, 그 세 개의 맛이 정말 정말 손색 없다 네. 이런 게 잘 표현됐는데 상당히 지금 무게 중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지금 아래 우측 하단에 분장실 라이브에서 펼쳐진 내용들 다시 네. 보기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진 리포터가 먹었던 그 요리가 콜푸딩. 콜푸딩. 네.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드셔야 되는데 네, 용석 네. 씨는 네.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표현하지 못했다. 아, 그래서 네. 이렇게 지구를 그렇군요. 머리에 이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군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네. 제가 오늘 지은 씨가 부러웠던 게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네.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면서 좋았죠. 먹었기 때문에 저는 네. 더 부러웠는데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보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오. 카카오톡 메시지로 김일하님께서 오. 무엇인가 재미날 것 같은 방송 역시 강원 365 궁금한데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지금부터 쭉 함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왜 지구본을 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또 김정숙님께서 주셨어요. 무거워서 어떻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게 지구본이 안에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뭐 동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은 지구본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맛있는 소식 잘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지은 씨 덕분에 네. 멀리 가지 않아도 원주에서 즐길 수 있는 맞아요. 세계 음식들 만나봤고요. 이번엔 춘천에서 온 소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불경기를 앓고 있지만요. 예, 예. 그중에서도 이 구도심 상인들의 상권들 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크고 맞아요.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매출은 좀 오르는데 매장을 직접 찾는 손님들은 좀 줄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않나 싶어요. 구도심에는 특히 오랜 세월 한 자리를 짓고 예, 있고 예. 있는 노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새로운 그런 분야에 도전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낯설고 생소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춘천 상인들은 정말 힘을 합쳐서 언택트 마케팅에 도전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도전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춘천 시민들의 신발을 책임지는 황 사장님. 좋은 날 예쁜 꽃으로 기쁨을 주는 정 사장님. 지글지글 빈대떡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풀어주는 유 사장님. 아름다운 음악을 판매하는 임 사장님. 다양한 업종으로 춘천의 상권을 지켜나가는 춘천의 사장님들. 이들이 특별한 온라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함께 시청할까요? 스탠바이 큐! 시민들에게 열린 장소인 춘천시청 광장. 행사라도 열리는지 작은 무대가 보이는데요. 오늘만큼은 이곳이 라이브 쇼핑 스튜디오.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쇼핑 프로그램이 준비 중인 겁니다. 일명 우리들의 좋은 동네 프로젝트. 조은동 재생사업구역을 중심으로 한 세명동, 지하상가, 요선동 구 상권이 많은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이 침체된 상권을 많으신 분들이 이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고 이번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을 중심으로 수십 년 전부터 춘천의 메인 상권이 형성됐던 조은동과 요선동 그리고 중앙로. 도시가 확장되며 구도심인 이곳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찾아가 볼까요?
와, 작은 점포지만 푸짐한 인심. 우리 가게 최고는 이게 뭔가 하면은 빈대떡, 막걸리 이게 먹는 게 최고지. 30년 가까이 요선동의 맛을 지켜온 이모. 빈대떡 한 장에 밤새 예술을 논하는 단골들도 많다고 합니다. 빈대떡 가게의 옆골목.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2년) 전 문을 연 우쿨렐레와 기타 교습소의 사장님도 이번 온라인 생방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불경기 속에서 참 반가운 기회입니다. 도시재생 거기 계신 관계자분이 오셔갖고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참여해 줄 수 있냐 해와서 좋은 것 같아서. 같은 시각 춘천시청 앞 꽃집은 가을 국화 향기로 한가득. 20년 넘게 꽃집을 꾸려온 솜씨로 요즘 시기에 가장 예쁜 꽃다발을 선보입니다. 고객님들이 좀 쉽게 기를 수 있는 게 어떤 거고,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계절이잖아요. 이때 계절꽃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춘천 패션의 메카, 지하상가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신발 가게에서도 인터넷 생방송에 참여를 결심했습니다. 20년 장사 외길 인생인데 방송 자신 있으세요? 물론 이런 쪽에 경험이 전무하지만 지금 뭐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와 이 코로나 감염병 위기로 인해서 그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인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생방송 전문가 베테랑 쇼호스트가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요. 라이브 하루 전 리허설 하는 날, 어색한 마이크를 잡고 열심히 입을 떼보는데요. 사실 상인들은 몇 주 전부터 라이브 방송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달을 해야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판매로 유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렸고, 잘 전달하는 방법, 리허설도 해봤거든요. 이야기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재밌어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걱정 없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제는 언택트가 일상이 된 시대. 사장님들은 새로운 소통법에 첫걸음을 딛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실 때 이 화면을 캡처하셔서 그걸 나중에 증빙 자료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캡처된 화면을 제시해 주시면 그 해당 음식점에서 그 경품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어색한데 이모님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이웃끼리 방송에 함께 출연하니까 든든하네요. 한편 이분은 멘트가 청산유수. 사장님은 안 떨리세요? 떨렸죠? 그리고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봐야죠. 이제 내일은 하려면 빈대떡하고 칼국수만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 그 막걸리 한 잔은 해야지. 그래, 막걸리 한 잔. 드디어 우리들의 좋은 동네 라이브 쇼핑 온 에어. 온라인 쇼핑 방송인 만큼 현장에는 최소한의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하지만 화상 채팅과 동영상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는 수많은 춘천시의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저녁에는 재밌는 라이브도 많이. 와, 댓글창 빽빽한 거 봐. 오프라인으로 구경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 상품 전시 테이블도 꾸미고 즉석 우쿨렐레 연주도 들려줍니다. 여러분, 오프라인에선 마스크 꼭 쓰세요. 첫 번째 라이브 쇼핑 출연자는 청산유수 꽃가게 사장님. 준비 다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테이프를 잘 끌어야 다음 다음 업종들도 좀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스무스하게 잘 흐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장터 라이브 쇼핑 오늘 총 13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씩 13명의 사장님들이 라이브 쇼핑 릴레이 방송을 이어갑니다. 손님 응대하던 말솜씨로 상품 설명도 술술. 시청자들과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도 할 수 있답니다. 자막까지 들어간 생방송 화면을 보니 와, 진짜 홈쇼핑이랑 똑같네요. 밖에서 요리하기 힘든 음식점들은 이렇게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메뉴를 소개합니다. 대를 이은 맛집부터 신세대 맛집까지. 춘천 맛집은 여기 다 있네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힘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막간을 이용해 오프라인 관객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저녁 시간. 하지만 조은동 상인들의 라이브 쇼핑은 계속됩니다. 이 방송을 위해 특별 할인가를 선보이는 통큰 사장님. 25%에서 35, 50%까지 할인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절판된 건 아닌가요?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대본까지 꼼꼼히 준비한 방송이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순서인 신발 가게 사장님까지 무사히 생방송 완료. 맞습니다. 3, 4년 안에 아주 큰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동 사인님,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코로나 시대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세계적인 감염병 재난 속에서도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상인들. 사장님과 손님들의 소통으로 지역 상권이 어서 빨리 활기를 되찾길 바랍니다. 네, 확실히 손님 응대를 수십 년 동안 해오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네네. 난생 처음 도전하는 생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하시네요. 네. 네, 이럴 때 요즘 신조어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짬바라고 아. 하죠. 역시 이 네. 짬바는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방송인이 제가 봐도 뭐 어색함이 전혀 없고 우리 사장님들 진짜 최고 인정입니다. 진짜, 네. 맞아요. 사실 뭐 첫 술에 배부를 일은 없죠. 단 하루의 그 라이브 방송으로 엄청나게 뭐 매출 증대, 폭발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지만요. 이 첫 시도, 이 첫 도전이 도화선이 돼서 정말 춘천 상권에 그 상권 활성화에 불이 좀 지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죠. 오늘 삼행시 미션 주제가 정동진입니다. 이 정동진으로 뭐 재미난 뭐 시들 지어가지고 네.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많이 응모해 주세요. 저희가 한 분 뽑아서 가족 사진 촬영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제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주의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눈이 내린 듯한 이렇게 하얗게 들판을 수놓은 메밀꽃이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이 잿빛의 그 돌밭들이요, 아름다운 이 메밀꽃밭으로 변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그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소금을 뿌려놓은 듯 눈이 부시도록 새하얀 융단을 펼쳐내고 있는 메밀밭. 해마다 가을이면 들판을 하얗게 물들이며 메밀꽃이 피게 된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한라산 중산간 들녘이 온통 연두빛과 새하얀 물결로 출렁입니다. 제주에서는 봄과 가을에 2번 메밀을 심어 수확을 하는데요. 척박한 땅이었던 이곳에 메밀을 심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주변이 온통 하얘요. 네. 다 뭡니까?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메밀입니다. 메밀이요? 네네. 자, 메밀인데, 이거 보니까 끝없이 쭉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가 이제 그 영농조합인데요. 영농조합이 이제 모여서 이제 젊은 농가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제주시의
그 땅값이 비싼 그 농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10년 전에는 이 당시 이곳이 가장 외진 곳이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밭의 구석구석 보면은 다 이렇게 이 돌들이 있고요. 워낙 척박한 곳이다 보니 우리가 그 작물 중에서 척박한 곳에서 가장 잘 자라는 게 이제 메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다른 메밀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메밀 베개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메밀 베개와는 다르게 베개 속에 들어가는 메밀을 삶아줍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메밀꽃 보러 왔는데 네. 막 삶고 계세요 보니까. 네네. 요거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바람이 불긴 하는데요. 네. 메밀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메밀 껍질을 삶고 있습니다. 메밀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네. 껍질을 삶고 있다고요? 네네. 아니 왜 삶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 깨끗하라고 네. 삶기도 하는 거고요. 벌레도 잘 생기지 말라고. 전통적으로 선조들은 메밀의 찬성질 때문에 열이 많거나 땀이 많으면 메밀 베개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벌레가 잘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메밀을 삶아서 베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 베개가 이게 아주 크진 않아요. 그 이유가 베개는 원래 목에 베는 거거든요. 머리에 베기 이렇게 크게 네모나지는 않고 목이 편안해지라고 목에 베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너무 이제 적게 들어가지 않게 적당히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메밀 최대 산지였던 제주. 이종인 대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메밀에서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밀 농사만으로 소득을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메밀 농사 짓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또 농사를 지으면서 그게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웠고 그래서 사실 저는 다시는 이제 농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이제 다른 직장을 또 다니다가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이유는 사실 부모님이 했던 것은 농사였어요. 원물을 생산해서 원물을 파는 거였고 이것을 갖고서 좀 보여주면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생산하면서 가서 어렵게 육지로 나가서 파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이것을 사고 가게끔 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1차 산업에서 관광과 체험을 접목한 6차 산업으로 메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한 해 수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는 메밀밭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접목시킨 메밀밭은 이제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됐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친 땅에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메밀꽃을 피워낸 그의 집념이 보물 같은 풍광을 만들어냈습니다. 점점 무르익어가는 가을날 새하얀 메밀꽃밭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휴식과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올 겨울 봉사활동 어떠세요?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을만 되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예요? 좀 가을이 길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을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가을 풍경 아름다운데 이게 좀 너무 짧지 않은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올가을에는 더더군다나 이 자연을 원 없이 즐길 수가 없잖아요. 네. 너무 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방으로 저희가 가을을 가득 안겨드릴 텐데요. 강릉에서 즐기는 비대면 가을 나들입니다. 여러분들 떠나실 준비 되셨나요? 자, 됐습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손끝에 닿는 가을의 감촉.
가만히 만지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계절의 변화. 가을이 짙어갑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워낙 이 계절이 아름답기에 제가 이 계절에 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코로나 때문에 미처 다 즐기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릉의 가을을 여러분들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올 준비 되셨죠? 함께 가시죠. 짧아서 더욱 아름답고 그래서 더욱 미련이 남는 계절 가을. 새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산과 바다, 그리고 들녘의 풍경은 마음을 두드립니다. 길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가을 풍경, 함께 떠나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의 가을을 3가지 색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색깔은요, 가을을 닮은 브라운입니다. 해사한 봄꽃이 4월을 닮았다면 가을꽃은 차분한 빛깔을 뽐냅니다. 수학의 계절, 추수가 끝난 빈 들녘이 못내 아쉬웠는데 팝콘이 터진 듯 앙증맞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 준비해봤습니다. 선물 보시죠. 황금빛 꽃향기가 피어납니다. 추억 속 옛사랑도 스그머니 고개를 내밀죠. 가슴에 사무쳐 잊고 있던 기억 저편, 과거의 나를 마주하는 시간.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 흙과 함께 자랐지만 들에 피어난 꽃은 이다지도 황홀합니다. 옷깃을 연미우다. 햇살은 짧아지고 그림자가 깊어지는 3번째 계절이 흩날리면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다음을 기약합니다. 지나온 미련과 남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말이죠. 시간을 멈추고 싶은 걸까요? 태양에 닿으려는 듯 탐스럽게 손을 뻗은 팜파스 글라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들녘을 걷다 보니 문득 그리워진 강릉 바다. 이렇게 헌화로를 걷다 보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바로 옆에서 제 귀로 바로 들어오는 파도 소리, 이 파도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푸르른 바다와 산이 맞닿은 곳,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 강릉 헌화로. 꼬불꼬불 굴곡이 심하지만 내다보이는 바다의 풍경은 에메랄드 빛으로 출렁이며 보는 이의 마음까지 일렁이게 만듭니다.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강릉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이곳은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있어 가을 바다를 만끽하기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강릉의 가을, 이번 색깔은 파랑입니다. 쪽빛, 그리고 진초록빛. 바다는 푸르름을 시작으로 점점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며 그 어느 화가도 흉내낼 수 없는 풍경화를 매일같이 그려냅니다. 여름 바다도 겨울 바다도 있지만 가을 바다만의 매력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하늘과 그리고 바닷빛이 어우러져 마치 파스텔 톤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네요. 쉬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가을산의 정취를 만나려 합니다.
툭툭 물감을 찍어 놓은 듯 산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강릉의 가을을 대변하는 또 다른 빛깔, 이번 빛깔은 붉은 빛입니다. 이 붉은 빛을 만나기 위해선 이곳이 최고죠. 바로 모정탑입니다. 강릉시 왕산면 노추산. 이곳 산기슭은 돌탑의 사연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 벗을 삼아 계곡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너럭바위, 맑은 물, 높은 나무. 햇살은 춤을 추듯 물결 위에 빛나건만 왠지 모를 쓸쓸함이 가라앉는데요. 가을이니까요.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창조물들.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자리를 잡은 건 어머니의 정성이 빚은 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돌탑의 위용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도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올라가 보실까요? 산을 오르는 걸음걸음, 주변은 온통 돌탑이 쌓였습니다. 3,000개의 탑, 가정이 평온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매일같이 돌을 날라 높이 쌓아야 했던 어느 어머니의 마음. 외로움과 고통은 가족들을 위한 마음 앞에 그저 작기만 했을 겁니다. 돌에 새겨진 어머니의 정성을 알기에 사람들은 자식의 입시를 위해, 취업을 위해, 건강을 위해 이곳에 와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기도를 드렸는데요. 저는 모정탑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주변을 보니까 낙엽도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계절은 어머니의 정성 위에도 물이 듭니다. 바닥엔 낙엽 이불이 덮이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돌탑 역시 붉고 노란 옷을 어깨에 걸치죠.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가을 나들이. 제가 다녀온 곳을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영상으로 바라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을의 서정이 듬뿍 담기길 바랍니다. 손안의 모래처럼 훌쩍 왔다 어느새 사라지는 가을.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 시간을, 지금의 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습니다. 짧지만 선명하고 아쉽지만 다시 올 우리의 가을을 기약하며. 아니 이상하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좀 약간 슬퍼졌어요.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지 뭔가 울컥하기도 하고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맞아요. 짧아서 네. 아쉽고 아름다워서 더 그리운 이 계절 가을.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가을이 닿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오늘 우리 시청자 참여 미션이 있는 날이죠. 네. 응모작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네. 고효숙님이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당첨이라고요? 야. 동생과 부모님이랑 첫 가족 사진 잘 찍을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벌써요? 네. 당첨자가 유출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좋으시네요. 계속 만나볼게요. 자, 다음 정말로 정동진 자유롭게 여행 갈 때가 그립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던 시절이었는데 진짜 코로나 종식되면 강원 365와 함께 사방팔방 함께 다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희님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응모작을 볼까요? 몽실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정겨운 갈매기가 끼룩끼룩하고 오는 동해 바다 아름답기도 하죠. 진짜 인심이 좋은 횟집 가게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하셨어요. 횟집 사장님이신가 봅니다. 가고 싶어요. 많이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한번 놀러 갈게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카카오톡으로 신필령님 주셨고요. 네, 정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은 동. 동무의 어깨에 올려져 있는 힘듦이 눈에 보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와,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울림이 있는 그런 응모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당첨자가 누구인지. 다 명작이었는데요. 자, 이수연 리포터가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예. 당첨자는 신필령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삼행시 퀴즈가 있으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필령님의 삼행시까지 만나보면서 네. 저희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동안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네. 살짝 마음이 쓸쓸해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강원 365와 1시간 함께 하니까 또 마음이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이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용석 씨가 지구본을 이고 네, 맞아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네. 분장실 라이브에서 있었던 일들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그 지구를 짊어진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무겁구나. 어허, 예. 어깨가 아니라 제 정말 이 머리 끝에가 정말 무거웠었는데 네. 자, 세계 음식들을 정말 맛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요. 좀 시간 내셔서 이렇게 세계 맛있는 음식들 드시면서 좀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네. 시간에 분장실 라이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지역 원주에서도 세계 음식들 맛있게 네.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빛나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